전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6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하고 왔습니다. 장맛비 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6월은 뭐 장마 기간. 근데 본격적인 여름 하면 왠지 7월이 돼야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7월 하면은 또 이제 방학도 있고 이제 휴가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마다 축제가 또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행사의 신 홍스타한테 연락이 한 건도 없었어요. 이렇게 된 거 보면 취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죠? 이동현 총장님? 감 정말 떨어지셨네요. 홍스타 이제 그만두시고요. 곽스타. 네. 네. 취소되다니요. 뭐가요? 지지난주에는 고창만 하더라도 지지난주에는 복분자 수박축제. 지난주에 하전마을에서 갯벌축제. 그리고 갯벌 포럼. 와, 행사가 엄청 풍성하게 열리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더하죠. 근데 그걸 모르신다고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만 안 부르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불렀냐? 바로 우리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 곽범 씨를 부른 것 같은데 전라북도의 또 다른 행사 소개 좀 해주시죠, 홍보대사님. 네. 제가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로서 드디어 할 일이 첫 번째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드디어 왔군요. 알려주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 주목해야 할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축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전 세계 뭔데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네. 꿈을 던지는 그런 행사가 바로 새만금에서 열립니다. 해만금에서 뭐가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외웠습니다. 아니 전라북도 홍보 대사로서 뭔가 꽤 유창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하게 행사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그게 조금 어려워서 넘길게요. 대사를 잘 외워야지.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맞죠? 내가 할 걸 이 그랬다. 이름이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 아니 사실 이 잼버리 저도 얘기는 좀 들어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뭐 어떤 행사인지도 좀 잘 모르겠고 이게 좀 어려운데 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잼버리 하면은 다들 아실 거지만 세계 잼버리, 세계의 잼들이 모이는 거죠. 아이고. 그런 페스티벌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재미없어요, 여러 재미없어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광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유치부터 준비까지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네. 들어볼게요.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오늘 또 소개 음악을 또 우리 서민수 악단장님이 스카우트 연맹가를 또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계적인 행사라 그런지 몰라도 출연진들도 글로벌한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우리 조경식 본부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행사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경식입니다. 오늘 이처럼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처음 접하시고 또 익숙치 않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나마 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정서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도 조직위원회에서 조경식 본부장님과 같이 특별활동 프로그램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서영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김유 빛나라님. 네. 안녕하세요. 어린 시절에는 스카우트 대원으로 그리고 지금은 어느덧 성장을 해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전시 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김유빈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적으라는데, 멜하바, 파티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회원국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고향만큼 한국을 사랑하는 파티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 옆에 네. 프랑스에서 오신 분, 타라. 프라동팀? 안녕하세요. 저는 따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입니다.
저는 프로그램팀에서 일해요. 한국말이 조금 서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정말 예, 다들 반갑습니다. 저도 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거 무척 기다렸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행사에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조경식. 예, 먼저 잼버리란 말은 우리 북미의 원주민들이 그들이 매년 흥겨운 잔치, 축제 그런 뜻에서 쓰는 시발이란 말에서 유래됐고요. 청소년들이 성장기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게 한 4년마다 그 텀이 있다고 보고 4년마다 개최되는 언어, 종교, 문화, 민족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세계 최대 최고의 청소년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리아 희망. 저렇게 꽉 채워지는 거죠. 엄청 넓다. 4년마다 개최되는 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아우 멋있다. 여기서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사실 그 스카우트 제복을 오늘 입고 나오셨는데 이제 목에다 이렇게 두셨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이거 하면 생각나는 게 지리산 종주할 때 그 수건 같은 거 생각났거든요. 정식 명칭이 이게 수건은 아니죠?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렵긴 합니다. 한건이라고 하는데요. 한건. 한건이라고 그럽니다. 목항자에 수건건자. 예, 그렇게 쓰는 건데 이제 영어로는 스카우트 스카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기에 이렇게 멋있기도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밖에서 활동할 때 여름철에는 요 옷깃이 없는 그런 활동복을 입고 많이 하다 보면 이 목 주위라든지 피부에 손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뜨거운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럴 때 자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이게 삼각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2급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9급 삼각건으로도 이렇게 활용하고 또 어쩔 때는 아이들이 이걸로 해서 자기들 패션에 뭐 옷 같은 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입기도 하고 아주 스카우트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아주 기능 제품을 가진 그런 용도로 쓴 것입니다. 그래요. 이번 행사가 정말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와 주는 거잖아요. 예. 도대체 얼마나 몇 명이나 오는 건지 그러니까, 예.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안에는 회원국이 한 173개국 정도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150여 개국이 한 청소년들 포함하고 성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4만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관계인들까지 따지면 한 4만 5천 명에서 4만 7천 명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새만금이라는 장소에서 아마 모일 수 있는 아마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큰 행사인데 아니 근데 사실 좀 이름이 제가 아까도 좀 한번 외우려다가 많이 버벅거렸잖아요. 많이 이름이 어려워요. 뭐 세계 잼버리, 뭐 새만금 잼버리 조금 어떻게 뭐 좀 줄여가지고 어떻게 쉽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원래 공식 명칭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공식 명칭이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여러 다양성들을 저희가 좀 이름 통해서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의미에 담긴 거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좀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세계 스카우트 세계 잼버리라고 다양하게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 잼버리. 세계 잼버리. 아까 손가락 3개 인사하시더니 세계 잼버리. 잼버리도 3글자네. 네. 아무튼 짧아서 훨씬 더 재미버리. 훨씬 더 입에 잘 붙네요. 이 앞에 세 분은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바로 이해하겠는데 뒤에 우리 파티마랑 타라 이 두 분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우리 빛나라 팀장님 좀 설명 좀 주세요. 네, 우리 파티마 선생님하고 우리 타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세계 잼버리가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국들하고 언어적으로 소통을 하는데 언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능하신 타라 선생님 그리고 파티마 선생님이 같이 조직이 식구로 오셔서 근무를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저희 그 아침마당 전북도 정말 글로벌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요. 그 모든 게 다 돼요. 예. 통역 가능합니다. 곽범 씨, 우리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면서 또 통역사? 프리토킹이 가능하잖아요. 불어로. 예. 불어로. 좀, 네. 부탁,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어봐야죠. 타라한테 원하는 언어를 물어봐야죠. 언어를. Do you wanna French? French or English? 뭐 잉글리시도 돼. Only English. 바로 할 줄 알아? So, introduce yourself, please. Hello, my name is Tara. I came from France. I love Scout and Scoutism, and I'm so happy to be here in Korea.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뭐 본인의 기분 같은 걸 표현해 줬어요. 네. 어떤 기분? 자세히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뭐라고 그뭐 행복하다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맞지 않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 봐봐. 소개를 하고 자기가 여기 한국에 오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또 스카우트 활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기 있는 거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Thank you. 아니 뭐 평소 잘하던 그냥 그 불어 하지 그랬어요. 좋아 불어, 멋져 불어 이렇게 하지. 오늘 확실히 잼버리라 다들 난리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파티마 씨는 어쩜 그렇게 우리말을 잘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또 제가 곽범 씨 팬이거든요. 문화장 보면서 한국어를 문화장 보면서 무조건 나오는 장면 어머. 재밌게 보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거든요. 제가 독학해서 중학교 때부터 독학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어머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하나예요. 진짜 한국말을 진짜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런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텐트도 치고 야영을 하는 그런 축제가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거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본부장님.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시작한 청소년 운동이라고 늘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스카우트 운동은 처음에 브라운시라는 섬에서 한 20여 명의 청소년을 데리고 이렇게 시작한 게 스카우팅 포 보이스라는 그런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 운동을 창시하셨던 베이든 포웰 경께서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다 모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920년도에 그 당시에는 어떤 뭐 여건들이 이렇게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런던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이 열렸던 그 올림피아드에서 처음에 이 행사가 시작되었었는데 무려 1920년대는 교통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용이치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천여 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잼버리라 명하고 네. 제1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게 되고 시작된 운동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적에 청소년연맹을 그랬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파란색 티에 조끼 하나, 청바지만 입으면 끝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 스카우트는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부착하는 거 밧줄도 갖고 다니고 나침판도 갖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인사법도 이 청소년연맹은 통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독특한 인사법이 있던데? 저희가 시작할 때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세 손가락을 세우고 그 엄지를 새끼손가락 위에 이렇게 얹혔습니다. 이건 우리 스카우트의 3대 선서를 의미하는 거고 또 이렇게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결속되어 있는 건 우리 스카우트들은 모두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네. 우리가 스카우트로 인사를 할 때나 또 때로는 반가움을 표시할 때 또 어떤 집중을 요구할 때 하는 그런 표지로 이 삼지 표지를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카우트만의 독특한 표시이죠. 그러게요. 이제 개념 정리는 좀 됐고요. 전 세계 우리 청소년들이 모이는 야영 축제인데 11박 12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과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파헤쳐 봐야죠, 촌장님. 맞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게 월드컵
또 올림픽 이런데 그때도 개막식, 폐막식 때는 정말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잖아요. 분명히 잼버리도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우리 팀장님께서 좀 들려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폐막식, 개막식 이런 단어보다 야영을 하기 때문에 개영식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개영식, 폐영식을 중심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근데 개영식 같은 경우에는 Draw Your Dream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대한민국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K컬처라는 그 개념을 다양한 그런 활동, 다양한 그런 공연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보여줄 계획을 갖고 있고요. K-팝 콘서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한국에 있는 전통 문화, 그다음에 전통 메시지가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로벌한 행사에 정말 그 깜짝 이벤트도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만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뭐 BTS, 블랙핑크 이런 분들은 바쁘시니까 곽범 씨, 이지호 씨, 전 세계적으로 매일 꽁냥꽁냥 알콩달콩 요리조리 어떨까 생각되는데 혹시 안 돼요. 예, 섭외? 섭외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예. 노력. 네. 깜짝 손님 누가 예. 오시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그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드리려고 많은 분들을 섭외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확정으로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수석 홍보 대사이면서 영국 총재인 그 탐험가 베어그릴이라는 분이 직접 잼버리장 개영식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베어그릴의 특징으로서 그 전 세계의 그런 오지나 이런 탐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독특하게 무대에 그 출연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획 연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겠다. 와 진짜 대단한 분을 모시고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인원이 한 4만 명이 넘는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청소년들과 관계자들이 11박 12일 동안 이렇게 펼쳐지는 일정이잖아요. 어떤 일정을 이렇게 이뤄나가는지 궁금해요. 네. 네, 그 11박 12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주로 이제 하는 활동들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그런 체력적 기반이 이제 다져지면 잘 노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그런 노는 게 아니고 교육적, 문화적 또 인성적 가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렇게 11박 12일을 지내게 되는데 되게 아침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아까 잘 먹기 위한 그런 식사 준비나 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체력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서 오전 과정 활동, 오후 과정 활동이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동안에 여러 가지 신체적, 정서적 이런 걸로 이렇게 다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자연적인 배경이 저희는 늘 익숙해서 뭐 한국 또 변산반도 또 우리 새만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외국의 우리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여기를 사전에 답사를 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 강, 들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다가 앞에 있는 그런 천혜의 잼버리장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엮어지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우리 세계에서 오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훨씬 더 많은 추억과 기억들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정들로 11박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세트장을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자연이 그냥 저절로 세팅화된 건데 아이들이 와서 그냥 놀고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사귀고 가는 게 아니라 협동심, 모험정신, 호연지기 기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연지기까지. 그렇죠. 근데 10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목받을 만한 프로그램,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관련된 거는 14세에서부터 17세의 눈에 맞춰서 그들의 꿈을 꿀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프로그램의 그 내용을 영내 과정 활동, 영예 과정 활동 이렇게 큰 테마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영내 과정 활동은 영내 안에서 잼버리장의 255만 평 안에서 47종 한 140여 가지가 이렇게 준비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그 국적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모험 활동도 있고 체험 활동도 있고 뭐 만들기, 공예품, 전통 관련된 노래, 놀이 같은 것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잼버리 장소가 전라북도이다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일반인들도 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에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변산 국립공원에서 비박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사포 야영장에 가시면 그 방풍림 숲이 잘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숲밧줄 놀이를 저희가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바다에서 자연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 출신으로서 왜 저 때 이런 축제를 안 했나 아쉬울 정도인데 근데 이런 축제를 또 크게 진행하다 보면 이게 위험에 노출되거나 또 어떤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이겨내는 법을 또 스카우트 안에서 배우지만 또 오늘 또 자세히 한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뭐 간단하게 스카우트에서 하면은 다들 매듭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곽범 씨한테 한번 구조용 매듭을 간단하게 한번 예. 앞에서 그러면 제가 설명 이걸 해드릴게요. 이 보이스카우트는 여기서 밧줄을 차고 다니거든요. 그쵸. 그 밧줄이 그냥 째로 차고 다니는지 아니면 진짜로 예.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승욱 팀장님 그리고 곽범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배워놓으면 쓸데가 있다고 이런 게. 네. 기본적으로 이 로프는요 구조용 로프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곽범 씨한테 편안하게 예. 매듭을 가르쳐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알려드린 매듭은 옷매듭을 하는데 연속 옷매듭이라고 이해하시면 연속 되거든요. 옥매듭. 연속 옷매듭은요 이런 높은 데서 혹시라도 화재가 생겨서 밑으로 내려올 때 이런 노프가 있더라도 중간에 이제 매듭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끄러져서 로프를 잡았을 때 미끄러져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화상 입을 수도 있기 그쵸.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매듭을 하나씩 하는 매듭을 옷매듭이라고 합니다. 예, 지지할 수 있게. 예, 지지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를 화재 상황이나 구급 상황이 되면은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매듭을 해야 이걸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좀 더 효용성이 높은 매듭으로 제가 네.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할 수 예, 있게. 왼쪽 손으로 잡고요. 오른손에서 엄지를 한번 돌아서 감고 두 넘겨서 예, 손가락에 걸고 그리고 계속 이제 이거를 엄지 손가락에 걸고 엄지 손가락에서 두 손가락 건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로프를 위에서 아래로 집어넣습니다. 위에서 아래로요. 예. 그래서 집어넣어요. 끝까지 빼고 빼고 그다음에 다 빼신 상태에서 한번 안에서 바깥으로 뒤집게 됩니다. 뒤집어요. 예. 그러면 뒤집어서 순간적으로 쭉 빼면은 한 번에 옷매듭이 이렇게 쭉 나타내는 매듭으로서 빠른 시간 안에 구조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옷매듭을 할 경우에 안전하게 탈출 있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한다. 곽범 씨가 그걸 해내네요. 그러니까 이걸 해냈네요, 제가. 대단합니다. 어려운 건데. 가수라는 줄. 이게 그러면은 밧줄이 좀 크거나 긴 건 어떻게 매나요? 또 하나는 이거를 연습한 다음에 원래 기둥 이렇게 같은 만든 데다가? 것들을 하나씩 넓게 만들어서 넘겨서 넘겨서 이렇게 아하. 준비하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여름철이기 때문에 급류 같은데 혹시라도 있을 때 로프가 있었을 때 어떻게 구조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또 다른 매듭을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던져줬는데 아무것도 없이 줄만 왔을 때. 예. 네. 그러면 자기 몸에 감은 다음에 오른쪽 손이 왼쪽 손이 손 위로 올라간 위로? 다음에 자기 몸 쪽으로 한번 와, 이거 근데 뒤집고? 한번 따라 해보셔야겠네, 집에서. 예. 그다음에 이 본줄 밑으로 한번 한번 밑으로 한번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 오른손을 바깥으로 빼면 빼면 이렇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이 로프도 이 매듭도 구조용 매듭으로서 로프만 있으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매듭으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듭 중에 하나라고 이런 거 이해하시면 배워놓으면 맞습니다. 너무 좋은 게 예, 자기 맞습니다. 몸에 딱 감아주면 예, 맞습니다. 당기실 수가 예,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거 줄은 저 주세요. 연습 좀 하고 있게. 예. 감사합니다. 네. 아우, 그럼요. 실제로 이렇게 해봐야 상황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네. 뭐가 있어요? 네, 이번에 과정 활동 중에
화랑 어워드라는 과정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 스카우트 활동이 그 근본적인 이념 자체가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 간 신앙심에 대한 어떤 투철한 의지들을 배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스카우트 운동이 120년 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 오래된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배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프로그램들하고 역사성, 전통성하고 같이 이제 접목을 시킨 그런 화랑 어워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통적인 뭐 화랑들이 하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단련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네들의 의상이라든지 또 예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정말 전통과 문화와 또 청소년을 예전부터 어떤 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했던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존엄함을 세계적으로 좀 알리는 그런 독특한 프로그램이 이번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네. 프로그램을 들으니까 청소년들의 전부 다 청소년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참여할 수가 없어서 좀 심으로 계시려고 그러는데, 그 혹시 스카우트 대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체험이나 어떤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네. 혹시 전혀 있을까요? 시무룩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스카우트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대표적인 게임을 하나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킴이라는 소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소년이 적지에 나가서 적지에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었고 어디에 뭐가 있었어 라는 거를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관찰력을 시각을 통해서 관찰을 키우는 그런 훈련을 게임으로 좀 승화시켜서 스카우트들이 많이 하는 게임을 네. 킴스 게임이라고 해서요. 주어진 시간 동안 한번 유심하게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어허, 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맞춰보는 게임을 그래요.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킴스 게임. 네, 다양한 물건이 나열되어 있는 사진이 지금 화면에 30초 떠 있을 거거든요. 30초 동안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그 지금 준비된 스케치북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0초 동안 보시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관찰력입니다. 보고 나서. 집중해 주세요. 시작! 지금은 보고 외워두세요. 아 이거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었구나. 저건 뭐예요? 저게 뭐죠? 초크인가? 뭐지? 우표? 저건 모르겠는데. 야, 시계에 비해서 저 강아지가 너무 작지 않아요? 자, 이제 스케치북에 적어주세요. 네. 뭐였더라? 제가 봤을 때 옷빈 있었던 것 같아요. 옷빈. 클립도 있었던 것 같고, 그죠? 가위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네요. 좋은 힌트 기타 감사합니다. 피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정보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유. 더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또 그리고 생각나는 거 없나요? 그 서리태콩 이제 심을 때 됐거든요. 거기 있었어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심어서 야영지에서 길러서 먹는 거죠. 예, 스카우트들이. 예. 집중하게. 자,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진지한지 모르겠어요. 시간 됐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있었어.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많이 적었는데요, 그래도. 자, 일단 들어봐 주시죠. 자, 그만 들어주세요. 적으시고. 네. 자, 이제 막 적어 많이 놓으셨어요. 적었네, 적어 다. 놓으셨는데 네, 각자 채점해 주시면 돼요. 각자 채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말 많이 쓰셨는데 가위도 있었고 네. 오핀도 있었고 아까 오핀. 피크 말씀해 주셨는데 피크도 있었고 그 피크 맞아요? 단추도 있었고 아니에요? 단추. 네, 아, 그게 하나? 단추였구나. 우표도 여기 있고요. 시계도 맞죠? 있고 그래파스도 있고 뭐 집게도 있고 주사위도 있고 또 데일밴드도 있고 반창고도 있고요. 카드도 있고 립스틱도 있었네요. 네. 그리고 또 연필. 연필도 있었고 예. 성냥개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슷하게 내가 생각한 거를 그냥 쓰셨으면은 맞다고 처리해 주셔도 돼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집게 마음이니까. 또는 빨래 네. 집게 하셔도 되고요. 네. 저 콤파스 아닙니까?
콤파스. 콤파스? 맨 오른쪽 콤파스. 밑에. 맨 왼쪽 밑에? 콤파스 이거 인정해도 될까요? 맨 오른쪽 밑에. 아, 그 인삼 아닌가요? 인삼? 콤파스 아니면 인삼인데. 인삼. 아, 인삼. 콤파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콤파스. 그게 네, 원래 네. 뭐였어요, 근데? 인삼이요. 인삼 아니면 외계인이든지 뭐. 네. 클림 옆에 핀셋이라고, 클림 핀셋. 옆에 초크라고 해도 되나요? 네, 저 초크 맞습니다. 아, 그죠? 초크 맞고요. 바늘도 열쇠도 있고요. 있었고 바늘 맨 위에. 바늘도 있었습니다. 자, 몇 개 맞췄는지 적어주시죠. 네. 아, 아쉽다. 개였군요, 말이 아니라. 자, 적어주세요, 숫자. 아쉬워요. 자, 이대건 촌장님 몇 개 맞추셨나요? 6개. 6개. 이지호 씨. 저 여덟 개. 8개. 곽범 씨. 10개. 우와, 10개나? 손석 단장님 6개. 6개. 10개를 맞췄다고요? 10개? 10개. 오, 진짜로? 쓴 거 다 맞췄네요. 오, 진짜. 아, 세 번째. 옥피는 뭐예요? 옥핀, 옥핀? 핀. 옷핀이요. 오핀. 오핀. 옷핀이라고 적었겠습니까, 설마? 10개입니다. 지원도 1등, 지원도 1등. 자, 이렇게 해서 관차랑은 10개 맞춘 우리 곽범 씨가 차지했습니다. 부상으로 돈을 많이 얻어가네요. 부상으로 10박 11일간의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저하고 많은 이야기만 얘기 해주시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연락처 주시면 제가 전화로 드릴게요. 이지호 씨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맞춰가지고 좀 뿌듯하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킴스 게임을 그런 그 스카우트 기간 동안에, 세계 잼버리 기간 동안에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일반 시민들은 좀 약간 이렇게 나도 이렇게 체험 이런 것까지 못해도 어떻게 구경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구경은 하실 수 있으신데요. 아, 야영장이 수경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공간에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잼버리장에 오셔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공간을 새만금 델타 구역이라고 해서요. 이곳에 오시면 전시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먹거리도 즐겨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각종 공연들도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약간 감칠맛 나는 거, 이게 감질감질맛 나게 하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공연, 뭐 전시 이렇게 말고 진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잼버리를 유치하던 시절에 제가 조경식 본부장님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가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아무것도 구경을 못해서 제일 가보고 싶었던 사파리를 못 가봤는데요. 네. 사파리에 가면은 우리 코끼리도 볼 수 있고 사자도 볼 수 있고 막 기린도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주요한 동물들을 빅5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빅5. 네, 그래서 우리 새만금 델타 구역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보실 수 있는 것들을 빅5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요. 우리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왔는데 스카우트들을 당연히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150여 개국에서 참가하는 대표단들이 전시를 또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150개 대표단 전시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요소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을 오마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기문 SGS 마을을 또 마련해 놓아서 17가지 목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이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런 장을 마련해 놨고요. 또 스카우트 하면은 다양성 그리고 그 다양성을 포용하는 능력을 또 높이 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9개의 세계를 대표하는 우리 스카우트 안에 종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가톨릭, 그다음에 뭐 개신교, 그다음에 불교, 원불교, 이슬람 총 등등등 한 9가지의 종교들이 모여서 종교관을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강산도 우리 뭐라 그러죠? 식경.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먹거리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2개국에서 우리 파리 하면은 바게트가 떠오르고 이태리 하면은 파스타가 떠오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대표단에서 직접 준비를 해서 한 100가지의 메뉴를 우리 푸드하우스에 오시면은 드셔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잼버리가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전라북도에서 개최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 홍보관이 또 마련이 아주 되실 좋다.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빅5 말고도 우리 사파리 가면 뭐 다람쥐도 놀고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새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후원 기관들도 들어오고 또 중앙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를 준비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보실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봐야 되겠다. 그 엑스포에 가면 왜 전시관 홍보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아주 아, 그때 꽉꽉. 홍보 도우미 하셨었잖아요. 네, 93년에 엑스포 도우미를 네.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 입장료 있었죠? 있었어요. 데일타 구역은 입장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꼭 정말 빠뜨리지 않고 와야 된다. 도민이라면 꼭 봐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죠? 도민이라면 사실 안 오시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도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50% 가격을 인하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입장료가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있지만 도민분들은 그냥 무상으로 신분증 지참하시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뭔가 좀 스토리를 만들고 싶다, 네. 추억을 만들고 싶다 해도 그렇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좀 다른 이색적인 그런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 할 때 콘텐츠가 고갈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콘텐츠가 없고요. 부안 인구가 한 5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정서영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4만 5천여 명의 전 세계의 스카우트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델타 공간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간다면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 한 70개국 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이제 그 통역이 문제예요. 그렇죠. 통역이 문제인데 우리 프랑스에서 오신 타라 씨,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GPT 글로벌 플래닝 팀입니다. 프랑스어가 필요해요. 제게 왔어요. 필요해서. 필요해서 왔어요. 필요해서 왔어요. 네. 시브블랙. 예, 맞나요? 예. 언제 왔어요? 그러면 언제? 한국에? 4개월 저에 왔어요. 4개월 전에. 4개월 4개월 전에. 4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답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불어를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불어권이 엄청 많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때요? 와서 생활해보니 기분이 어때요? 같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한국 너무 좋아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통역사는 아니시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는 안 하시고 아무래도 국제 행사이다 보니까 외국인 스카우트 외국인분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선발되신 거예요? 국제 행사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데도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소통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주요한 언어가 생각보다 전 세계에 프랑스어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어가 필요하다, 프랑스 연맹 도와주세요, SOS를 청했더니 우리 타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엄청 많이 자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타라 선생님 지금 연습을 많이 했지만 한국어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지만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다고 해요. 그래서 타라 선생님이 나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불어 도움을 주면서 우리 잼버리를 멋지게 준비할 거다라고 또 보여주셔가지고 경쟁률을 뚫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하시게 되셨고요.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파티마 선생님도 계시는 것처럼 한 9분의 외국인 스카우트 분들이 저희 조직이 식구로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진짜 글로벌한 조직이군요. 그렇다면 우리 파티마 씨는 조직위원회에서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 회원국 관리팀에서 일하고요.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참가자들이 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은 외교부에서 협조 요청을 보내거든요. 이 참가자들은 잼버리에서 참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원이니까 비자도 좀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협조 요청을 보내고 또 제가 GPT 글로벌 플래닝 팀원이다 보니까 저도 한국어로 된 자료를 영어, 불어, 아랍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아니, 파티마 씨 입에서 협조 요청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정말 아유 대단하네, 잘하네요. 근데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뭐 출연을 많이 했다고 방송 출연을 많이 그래요? 했대요. 네, 저 전주 KBS 유튜브에서
스카우트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하고 어쩌다가 촬영하게 됐고요. 또 투데이 전북에서 일일 리포터로 출연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또 여기 아침마당에 방송 시켜주시면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침마당에도 네. 아침마당에 자리가 하나 곧 빕니다. 예, 거기 아유, 들어오시면 제가. 돼요. 뭐 김치도. 김치다 김치. 네. 네, 이렇게 그 잼버리 참가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미리 체험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체험을 해보신 거구나. 네네네네. 그 도자기 체험도 있나 안에서 보다. 네 있다. 도자기 체험도 해보고 다른 영외 활동도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귀한 경험을 세계 청소년들이 잼버리에 와서 전국 곳곳에 체험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야, 잘 봤습니다. 정말 그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려요. 그런데 모든 활동들을 딱 보니까 이제 여기에 회원국 관리팀에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렵진 않으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저 말고 외국인 직원은 2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또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어가 불가능해서 저만 그 많은 자료를 영어, 불어, 아랍어로 번역해야 하니까 살짝 어려웠는데 금방 적응했어요. 저도 이렇게 못돼 스카우트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여기 한국에 와서 제가 엄청 사랑하는 한국에 와서 할 수 있었으니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제 적응을 해서 아주 힘들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모로코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온 지가 한참 돼서 지금 이제 한국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유창하길래 오래 있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온 건 또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네, 유창하게? 처음이에요. 네네. 네. 작년 8월에 왔어요. 와, 그냥 어떻게 말을 1년도 안 됐어. 1년도 안 됐는데. 어머.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언어 평소에 천재네.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한국어를 독학해서. 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죠. 네. 이 정도는 해야 된답니다. 오, 그러게요. 그러면 또 아주 뻔한 질문이기도 네. 하지만 또 가장 궁금하기도 한 거. 한국 음식 중에 어떤 거, 물론 김치도 나왔지만 또 어떤 걸 좋아해요? 제가 한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특히 추어탕을 엄청 사랑합니다. 네. 와우. 제가 추어탕을 처음 먹어보고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는데 다음 날에 꼭 먹고 싶었어요. 아. 야, 야, 나무나면 또 추어탕인데 언제 한 그릇 또 같이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어탕.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 전벌이 준비에 여념이 없는 5분과 행복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이분들과 이렇게 전 세계 잼버리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고 예, 막 알리고 싶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시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 좀 불리했고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예. 예, 처음에 우리 전라북도하고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이 새만금 지역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하자 하고 했던 게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준비였습니다. 저희 경쟁 상대가 유럽 지역을 기반을 둔 폴란드 스카우트하고 저희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에 경쟁이 붙었었는데 세계 스카우트 회원국들이 그 의사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 유럽 지역에 기반을 둔 폴란드는 많은 회원수로부터 지지와 성의를 등에 업고 출발했고요. 저희는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은 국내에서 그 유치 후보지로 결정하는 과정부터가 아주 치열했었습니다. 네. 이미 스카우트에 대한 뜻, 잼버리에 대한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지역하고 저희가 경합이 붙어서 숱한 우여곡절 끝에 국내 유치 후보지로 결정되었고 또 국내 유치 후보지로 결정난 이후에도 이미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회원국들에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 또 새만금의 강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타고난 문화적 가치들을 같이 엮어서
홍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뿌듯하고 기대가 되어지지만 그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 같이 활동했던 김유빈 나라, 정서영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여정이 있었고요.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저희들을 후원하고 또 옆에서 협조해 주신 덕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대충만 들어도 그 유치 활동이 굉장히 대단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막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관계자들한테 막 설득하고 막 발로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서영 팀장님은 어떤 나라에 가서 어떻게 유치 활동을 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제가 맡은 대륙은 아랍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랍은 세계 스카우트 회원국 중에서 19개국이 아랍 지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이하게 무슬림이라는 그런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 자체를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이라는 특별한 종교 때문에인지 일단 음식에도 좀 저희랑도 좀 차별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술을 아예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야간에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류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하는데 종교적으로 이제 술을 아예 먹질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특이한 점은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이제 시샤라고 이제 물담배라는 거를 이제 주로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농담 삼아 이제 이걸 같이 안 하면 이제 친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이제 그 경험 통해서 담배를 좀 배우게 됐고요. 물담배를 배워서 그들과 이제 그런 친구가 되어서 유치하는 활동에 큰 도움은 아니었지만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많이 다니고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뭐 공항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던데 그러니까 제가 담당이 아랍이다 보니까 제 여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아랍에 있는 국가의 스태프들이 많이 찍다 보니까 제가 2019년대 미국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 전 대회를 나가는데 그 이제 도장이 아랍 국가 도장들이 많다 보니까 왜 갔다 왔는지 왜 이런 나라에 대해서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고요. 사실상 그 당시에도 이제 아랍이라는 나라들이 쉽게 갈 수 없는 나라지만 제가 이제 뭐 갔던 나라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다들 갔다 오면은 뭔가 이렇게 보고 오고 피라미드도 갔다 왔을 거고 스핑크스도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아쉽게도 공항하고 숙소밖에 제가 가본 데가 없고요. 그렇게 여기 저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저랑 같이 유치했던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김유빈 나라 팀장도 아마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마 사람을 만나는데 아마 치중하고 유치 활동을 했던 거라고 저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김 팀장은 경쟁국에 있는 유럽을 담당해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는데 유럽은 괜찮지 않나요? 아니 서열에서 밀려나서 유럽을 담당했을까? 아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생각해 보니까 서열에서 밀려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유럽 대륙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하 아니면 30대에 있는 분들이 의사결정 구조의 주류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하고 좀 걸맞는 인물이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마 제가 파견된 것 같고요. 경쟁국 폴란드가 유럽 대륙에 있다 보니까 표가 참 많이 있는 곳이 40개국이나 있기 때문에 표가 정말 많은데 표심을 잡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열정으로 젊은 열정으로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으려고 표심을 한번 잡아보려고 만전을 좀 기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단지 스카우트를 해서 스카우트가 돼서 정말 유럽에 가서 멋진 활약을 펼쳤는데 그렇게 힘드셨다면서요, 유럽에서. 아, 제가 지금 이런 게 아마 그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래도 경쟁국이 폴란드였고 유럽 대륙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표는 많지만 표심을 다 잡기는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산의 비중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랑 스카우트 연맹의 대리님 한 분이 좀 주요한 인물들로 배정이 돼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유치 활동을 펼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뭐 크로아티아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 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파견을 보내면 뭐 보름 기본 한 달 막 이렇게 나가는데 캐리어 이따만한 거를 들고 또 택시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고 이끌어가지고 막 어떻게 찾아서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미안하다. 우린 폴란드를 지지한다.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해서 문전박대 당하는 일도 너무 많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최저가인 그런 숙소를 찾아서 오면은 이미 다 유럽 국가들은 워라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식당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마가 챙겨줬던 라면 이런 거 왜 주냐 했었는데 그 라면에 이제 커피포트도 없어서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이제 대리님하고 하나 가지고 나눠 먹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도 배가 고프다. 자존심은 상하고 그러지만 배는 고프다면서 내일은 우리 조금 더 좋은 하루 보내보자 하면서 약간 자면서 살짝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웠던 고생 많이 기억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듣다 하셨네요. 보니까 정말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아니 불린 라면이라니요. 그것도 나눠 먹었다고. 네. 자 그런데 그 결전의 날, 발표하는 날, 그날 풍경도 진짜 궁금합니다. 정말 상상이 좀 안 가는데 본부장님 그날의 기억을 좀 더듬어 주시죠. 예, 2017년 8월 한국 시간으로는 16일이었고요. 시간도 예, 그날이 현재선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김유빈 나라 홍보대사가 프리젠테이션을 우리 스카우트 지도자하고 같이 오전에 마쳤는데 저희가 참 다행스럽게도 그 투표 방식이 전자투표로 처음 시행되는 그 총회 회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자 시스템이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전의 방식, 수동의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했는데 저희가 우리 정소영 팀장님이 그때 프리젠테이션의 총괄 책임을 지고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그 전날 총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너네 프리젠테이션을 할 자료를 좀 내놔라. 그런데 저희는 우린 줄 수 없다. 이걸 여는 순간 또 우리 경쟁국인 폴란드 스카우트에서 또 이거 카피해서 더 좋은 자료로 쓸 수 있으니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당일날 그냥 발표하겠다. 이게 굉장히 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프리젠테이션하고 나레이션하고 이런 게 안 맞으면 또 오차가 생기면 우리가 또 손해를 볼 수 있었으니 그런 걱정을 안고도 프리젠테이션을 잘 맞춰서 발표를 기다리는 순간까지도 진짜 조마조마했죠. 왜 그러냐면 그 한 3, 4년 동안에 홍보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마치 아이들 노는 판뒤집기 게임 같았거든요. 낮에는 우리 한국 대표들하고 늘 즐겁게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밤에는 또 폴란드 대표단들하고 늘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정말 가슴을 많이 졸이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발표하는 순간 고스트 코리아 하는 순간에 정말 모든 해안이 무너지고 제가 그때까지는 사실 우리 김유빈 나라 팀장님한테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무대만 올라가면 마지막에 울먹이고 막 그래서 그때 모든 거 잊고 이제 그런 포즈를 취하면 안 된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특히 우리 전북의 청소년들이 이런 국제적인 행사나 국제적인 무대에 올라와서 나 같은 이런 약간의 멸시, 서러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로 자기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어떻게 보면 언더독의 반란이었죠. 네, 근데 이제 개최지 선정되고 나서 근데 또 준비 과정이 또 어려웠던 게 사실 개최 시기에 여름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대비도 해야 했을 텐데 그 과정은 또 어땠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여름이다라는 어떤 그런 계절적인 특성이 많은 양의 강수, 비 같은 것도 걱정해야 되고요. 또 비가 이렇게 오지 않으면 또 그 한국의 여름의 뜨거운 그 폭염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타의 우리만 갖고 있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기라든지 그런 해충 방제까지 이렇게 감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하고
이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는 많은 기관들하고 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거기 넝쿨 식물을 이용한 그런 터널 같은 걸 이렇게 해서 그늘 쉼터를 만들고 이동할 때 아이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요. 또 이렇게 침수 피해를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저수지 형태의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침수를 대비 중이고요. 이미 1년 전부터 그 새만금 일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물이 담겨져 있는 곳에 병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저희가 만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하셨네요. 정말 많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잘 활동을 완벽하게 건강하게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내가 뱃속부터 스카우트 대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파티마 씨.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 제가 부모님이 스카우트 하시다가 만나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스카우트 하거든요. 우와.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저를 낳으셨을 때 아빠가 캠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모태 스카우트입니다. 우와. 네. 예. 어쨌든 뭐 한국을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한국어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잼버리가 끝나면 모로코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계속 한국에 있으려고요. 네. 그래요?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남아 있으려고요. 야, 좋다, 좋다. 파티마 씨가 남는다니까 이제 타라 이제 뭐야? 타라도 남을 거죠 한국에. 네, 프랑스에서 저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생님 하고 싶어요. 그리고 프랑스어에 오고 싶으면 call me. 프랑스에 가고 배우고 싶어요? 싶으면 연락하라고요. 네. 파라 씨는 부모님이 이렇게 스카우트 활동하는 걸 이렇게 많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나요? 아빠, 엄마, 동생, 친구 모두 기뻐해요. 그리고 응원해요. 응원해요. 응원하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좋아해주면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럼요. 맞아요. 많이들 챙겨주고 또 그렇게들 관심 갖는다고 하니까. 근데 되게 1박 2일로 그렇게 캠프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조금 사실 그러니까 반대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니들 가서 놀려고 하는 거지. 공부 안 하는 거지. 막 이러는데 팀장님 혹시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초등학교 때부터 스카우트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저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32전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참가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개영식회 때 느꼈던 그런 감흥이 아직까지도 와서 나중에 그 대학교도 그런 쪽 그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하게 됐고요. 우와. 그래서 그런 꿈을 갖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그 특별 활동 프로그램 본부에서 개영식, 폐영식 이런 데 연출하는 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들한테도 아마 활동하는 데에서 국제적으로 또는 자기의 그 미래의 꿈을 갖는데 아마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 그리고 또 격려, 아낌없는 또 응원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우리 더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 조경식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처음 준비할 때부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그 성원과 격려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거든요. 이게 지구촌 청소년들의 4만여 명의 어떤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더 지구촌에 알려지고 새만금이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스카우트들의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에 우리 도민들께서 해주셨던 그 열정 성원을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곳을 찾는 우리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에게 우리 전라북도의 푸근함, 온화함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그네들이 또 성장해서 여기에 10만 행사, 100만 행사,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행사들을 우리 새만금 지역에 전라북도에 또 한번 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홍보 아주 잘 들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다. 내 분야는 내가 확실하게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김유빈나라 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홍보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홍보팀에서 근무를 했었던 시절이 있어서 좀 홍보 기질이 있어서 노골적으로 한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요, 8월 1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우리 1일 방문객분들은 3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3일부터 10일 동안 자유롭게 9시부터 6시까지는 델타 구역에 오셔서 우리 잼버리가 어떤 것인지 세계 스카우트들은 어떻게 재밌게 유쾌한 잔치를 펼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난생 처음 겪는 팬데믹이라는 그런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씩씩하게 이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래서 저는 도내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아이들이 가까운 우리 대전,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못 만났었는데 세계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호흡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티켓 링크라는 곳에서 또 예매를 하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도 예매가 가능하시고 도민분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무료이니까 꼭 들려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분증 챙겨가셔야죠. 그죠? 신분증 챙겨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진짜. 자, 글로벌한 아침마당 전북이 될 거니까 그 외국인 그래요. 분들 우리 파티마 씨도 파티마 씨. 모국어로 네. 짧게 세계 스카우트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كيف ما كتعرفوا أن الجمبوري هو حدث اللي كيطرى غير من 4 سنين نعم. كنتمناو أنكم تشوفوا المجهودات اللي حطينا باش ينجح هذا الحدث وتجيو تشجعونا فيه. 모두 많은 관심, 응원하고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타라 씨. 예. Merci à tous. J'espère vous voir très vite au Jamboree. On se voit bientôt. 감사합니다. Jamboree 오세요. 잼버리 오세요. 잼버리 오세요. 잼버리 오세요. 잼버리 오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이분들에게 드릴 소중한 네. 책 어떤 책인가요, 오늘 팀장님? 잼버리 이야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 몰락꽃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은 이탈리아 볼로냐의 세계 그림책 전시회에 가져가서 많은 세계 독자들한테 관심을 끌었는데요. 마을 예술가 할머니의 그림입니다. 이 할머니의 첫 번째 그림책도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두 번째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을 다 할머니가 손수 그린 그림이에요.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작은 마을 학교에서 배운 그림 실력을 이렇게 유감없이 발휘하셨고요. 이런 책의 형태를 이렇게 펼쳐진 병풍책이라고 하는데 쭉 펼쳐서 여기 이제 우리 사인도 있죠. 출연진에. 예, 그리고 다시 할머니의 그림, 꽃 그림이 계속 가는데요. 이 할머니한테 꽃 그림을 계속 그리시니까 할머니, 저 꽃 이름이 뭐예요? 몰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목이 몰락꽃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고유한 정서가 담긴 이런 책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으로 와서 고생 많이 해주신 두 분께 파티와 타라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거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SNS로 홍보를 한다 치면 이거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안전 유의하시고 큰 사건 사고 없이 이번 행사를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좋은 소식만 뉴스를 통해서 전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가 무려 32년 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다시 열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잘하고 있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또 지역 홍보대사 특집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요? 예, 가수 현숙 씨를 비롯해서 지역의 홍보대사들이 나와서 흥겨운 시간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도 여러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씨 나와요? 그렇습니다. 현숙. 훈이나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